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금 저는 을지로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31빌딩이라는 건물입니다. 31빌딩이라는 건물은 아마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근데 막상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31빌딩은 그 이름에서처럼 31층짜리 건물이고요. 높이가 114m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산미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산미 슈퍼스타즈의 산미의 사옥으로 쓰였다고도 해요. 이거 저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지어졌을 때는 1970년이고요. 1970년 기준으로는 31층 114m가 남한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85년도에 그러니까 63빌딩 지어지기 전에 한국에서 거의 제일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설계를 하신 분은 김중업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 김중업은 현대건축에 있어서 김수근이랑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1958년에 미국에 지어진 시그램 빌딩이라고, 이 시그램 빌딩을 또 설계한 사람은 미스 반데로에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또 제가 대학에서 건축 배울 때 제일 리스펙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대 건축의 아버지인 르꼬르비제, 그다음 미스 반데로에, 그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 세 명을 근대 건축의 3거장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중에서 미스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미스의 유명한 건축물을 거의 똑같이 갖고 와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 콘크리트조 건물도 아니고 철골로 지었는데, 철골로 짓다 보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철골조 건물이자 남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어지고 나서는 진짜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했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은 사람이 김중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건축은 김중업과 김수근이라는 두 양대 산맥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김중업 얘기를 하는 게, 요즘에 우리 채널은 주식 투자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요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이 김중업 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실내를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게 50년 된 건물이라는 티가 나는 게, 여기 콘크리트 빔을 보면은, 와, 이거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네. 아, 엄청 현대식으로 바꿔놨네. 대단하게 바꿔놨네요. 그리고 안에는, 이야, 리모델링 해놨는데 안에는 이렇게 보면은 철근, 와, 이 나선 계단 리모델링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여기가 진짜 오래된 건물이라는 티가 나는 게, 안에 그 콘크리트 거더가 다 사갔잖아요. 그래서 철근 피복이 다 보일 정도로 저렇게 다 삭은 걸 보면은 진짜 오래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거 31빌딩 앞이고요. 건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배우는 건물이고, 그리고 이 건물을 또 설계하신 분이 김중업이라는 사람인데, 김중업은 돌아가셨지만 근대 건축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고요. 김중업, 김수근 이 두 명은 마치 호날두, 메시 약간 그런 느낌인데, 호날두냐 메시냐 이런 게 있지만은 김수근 씨가 훨씬 더 유명한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김중업 건물이 훨씬 더 좋았고요. 그리고 김수근, 김중업은 건축적으로 차이가 있긴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약간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으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편을 들었냐 안 들었냐로 나뉘고요. 김중업은 소위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비판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수근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편을 들면서 이제 둘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김중업은 나중에 한국에서 떠나서 막 망명을 하거든요. 망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김중업은 그래서 그 제도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막 비판의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김수근은 그 제도권에 대한 그런 순응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사람인데, 저의 성향이, 제가 지금 유튜브 채부심하고 있지만 이 성향이 당연히 김중업의 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건물이 70년에 지어지고 2020년경에 리모델링이 한 번 됐습니다. 요게 SK D&D가 갖고 있었고, 지금은 SK 네트워크스 사옥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실내를 가보면은 엄청나게 오래된 그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거더, 빔 거더, 이 보를 거더라고 하는데, 이 보가 있고 기둥이 있고 한 걸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김중업, 김수근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유튜브 얘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재테크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권 시장하고 유튜버로 대표되는 그 비제도권 시장,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제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제도권에 있는 유명한 어떤 금융시장의 그런 의견들이 소위 삼성전자 매수 콜로 대표가 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을 주식으로 사라, 이런 거가 개인들을 대상으로도 계속해서 나갔던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의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주식 그 자체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3년이나 4년마다 한 번씩 오고, 반도체 사이클 왔을 때 또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왔을 때 잡더라 하더라도 바닥은 PBR 1배, 고점 PBR 2배니까 한 배 먹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승폭도 적고 손익비가 안 좋고, 그리고 3, 4년에 한 번씩 투자 기회가 오는데 그거를 산다는 거가 좋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시총에서 반도체가 삼전이 한 20%는 해왔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편입해 왔는데, 그걸 편입해 온 걸 기계적으로 개인들 대상으로도 사라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마치 시클리컬 사이클 종목이 아니라 장기 성장 종목처럼 오해하면서 주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들이 한국 주식시장 떠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매수콜이 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쌓이게 됐던 그런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대중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위화감을 느끼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불신을 내보내기 시작했던 거가, 뭐 어떻게 보면 유튜버는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지만요, 유튜버를 대표로 하는 그런 비제도권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고 악마화를 하고 해리스를 띄우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되고 이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또 주류 언론들에게 비난과 불신을 보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만을 계속해서 좋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급부, 백래시가 유튜브 씬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한국 건축에도 김수근, 김중업이 있는데, 저는 학부 때 배울 때는 김수근을 훨씬 더 위대한 건축가로 배웠어요. 근데 어른 돼서 돌이켜 보니까 김중업이 진짜 대단한 그런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건데, 금융과 투자와 관련해서 제도권이라든가 이런 기성 그런 세력보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쪽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신뢰가 갔던 건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 쪽이 무조건 좋냐, 이건 아니고, 이쪽도 정화작용이 필요할 정도로 되게 범람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 의존하시기보다는 항상 양쪽의 의견을 두루두루 들으실 줄 아는 그런 약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김중업 건축물을 요거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도시건축물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그런 소개를 하겠고요. 뭐 투자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 뭐 가벼운 취지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날씨도 좋은데 몸이 근질근질해서 좀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경제 브이로그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